안녕하세요. 백세철학관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를 품격 있게 맞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온 여러분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0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며 60대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중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닌 애매한 시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60대야말로 인생에 다시 없을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성장해서 독립해 나가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생겨서 의지만 있다면 누구의 허락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때입니다. 꿈을 품어도 좋을 나이 바로 60대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가정, 아이들 교육과 부모님 봉양까지 어깨에 짊어져야 할 책임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니 비로소 나라는 존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감기 한 번 걸려도 회복이 더디며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0대까지만 해도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60대에 들어서면 체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혜, 인간관계의 정리와 복원.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중한 물건을 정리할 때처럼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되 간직해야 할 소중한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독만 주는 관계,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는 관계라면 정리해야겠지만 정말 소중한데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라면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친구, 언제 만나도 한결같이 반겨주는 친구, 꿈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 긍정의 에너지로 늘 힘을 주는 친구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먼저 연락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를 떠나 같은 관심과 흥미를 가진 동호인 친구들과의 교류도 소중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레 젊어지고 활력이 샘솟습니다. 두 번째 지혜,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요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뒤처진다는 생각, 작아지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큰 소리치지만 속으로는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리적 위축감을 극복하고 충만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부와 배움입니다. 60이 넘어서 하는 공부는 시험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부입니다. 한 분야만 깊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맛보는 재미있는 공부입니다. 두꺼운 전문 서적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인생은 총천연색으로 바뀝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10페이지 정도만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마음을 잡아당기는 단어나 구절을 찾아 되새기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색이고 성찰입니다. 세 번째 지혜, 면역력 강화를 통한 건강관리. 60대가 되면 건강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구체적인 불안으로 바뀝니다. 친구들의 입원 소식, 수술 소식이 더 자주 들려오고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위기감은 친구들과 모여서 걱정을 털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면역력을 올려서 노후에 찾아올 수 있는 질병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영양 관리가 답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외모를 위해 운동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운동합니다. 60대에 잘 만들어 놓은 몸과 면역 체계는 70대, 80대까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경제적 준비 칠순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 부부가 생각하는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05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표준 노후 생활비는 210만 원 정도입니다. 95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210만 원이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지만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니며 품격 있게 살려면 305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 지혜, 우물 재산과 고간 자산의 분리 관리.
노후 재정 전문가들은 50대부터 필수 생활비를 위한 우물 재산과 비상시를 위한 고가 자산을 따로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부족할 때는 곳간에서 꺼내어 호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한 곳에 모아두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 소비가 늘어나고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지혜 고정 비용 줄이기와 건강 투자.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매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입니다. 무엇보다 은퇴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다 갚아도 어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통신비 절약, 고가 장비가 필요한 취미생활의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특히 실력은 초보인데 장비만 자꾸 바꾸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절약의 첫 번째 원칙은 건강입니다. 건강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인스턴트만 먹거나 냉난 방비를 아끼려고 무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납니다. 6번째, 지혜 두 다리가 멀쩡할 때의 여행.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그리고 다리가 떨리기 전에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돈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여행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돈은 있지만 체력이 되지 않아 여행을 못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가 자산을 만들 때 여행 비용을 위한 작은 항아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끼고 아껴서 자손에게만 물려주겠다는 욕심보다는 건강할 때 의미 있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 모아놓은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7번째, 지혜 보험의 현명한 정리. 연령대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보험에 계속 돈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은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유용했지만 자녀들이 다 큰 성인이 된 지금은 효용 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하면 그동안 낸 원금도 못 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행히 기존 보험을 잘 정리하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감액제도,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납입액을 낮추는 제도, 감액 완납제도,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되 고험금을 낮추는 제도, 연장정기보험제도,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대신 보장기간을 줄이는 제도. 늦어도 50대부터는 은퇴 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벌어놓은 돈을 지키고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돈공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저도 돈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칠순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의 패기와 도전 정신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칠순에도 팔순에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지혜롭게 준비하여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